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몇몇 직원을 따로 불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상담이지 충격적이게도 권고사직 통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저 역시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김 과장 또한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요. 우리 둘 다 학벌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만년 과장의 자리에서 몸담아 왔기에 이번 사태는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가족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며 시간을 끌고만 있었어요. 그러던 중 김 과장이 갑작스레 제게 술 한잔 하자고 말을 했어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막막한 심정에 휩싸여 있던 저는 그날따라 김 과장의 얼굴에 드러난 심상치 않은 감정에 이끌리듯 함께 한 횟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 과장이 바로 모둠의 대짜를 시켰어요. 평소 짠돌이로 소문난 그는 결코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기에 그 행동이 더욱 이질적으로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김 과장이 아이 셋의 아버지로서 외벌이의 삶을 이어왔던 탓에 늘 소비에 신중하고 또 신중했거든요. 하지만 그날따라 모둠의 대짜를 주문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놀란 목소리로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 과장, 우리 둘이 먹는데 왜 굳이 대짜를 시키는 거야? 더군다나 이제는 더욱더 돈을 아껴 써야 하잖아. 소짜로 바꾸자고. 주문을 바꾸려 손을 들자 김 과장이 가로막으며 급히 말했습니다. 됐어. 오늘은 그냥 먹자고. 지금까지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렸는데 우리가 모둠에 대짜 하나 못 먹겠어? 우선 한잔 하자고. 김 과장이 제 술잔에 소주를 채워주고는 자신의 잔에도 재빨리 소주를 따르며 단숨에 들이켰는데요. 그가 다시 술잔에 소주를 채우며 제게 물었어요. 정 과장은 매달 용돈이 얼마야? 난 매달 40만 원 정도 받지. 그러자 김 과장이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 과장이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았구만. 곧 김 과장이 또 한 번 잔을 비워버렸고 이번에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러는 김 과장은 한 달에 얼마를 받는데 그래? 김 과장이 한숨을 쉬며 쓸쓸한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나? 나는 한 달에 20만 원 받았지. 그것도 집안에 일이 생기면 아내가 깎는 경우도 있고 말이야. 그렇게 살다 보니 좋아하는 회 한 접시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더라고. 도대체 내가 왜 그러고 살아왔던 걸까? 그 말에 조용히 김 과장의 술잔에 소주를 채워주며 지나가는 말로 넌지시 위로를 건넸어요. 왜긴 왜겠어. 자식들 키우느라 그런 거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 과장이 콧웃음을 치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뭐라고 내가 이러고 살았나 모르겠다 그 말이잖아. 김 과장 표정이 많이 심각해 보였기에 의아한 표정으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 과장, 오늘따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김 과장이 제 말에 대꾸하지 않은 채 뚫어져라 바라보며 진지하게 물었어요. 정 과장은 집에 권고사직 사실 알렸어?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알렸어. 집에 들어가서 아내 얼굴 보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많아. 권고사직이 주는 단어의 무게감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축 처졌고 저 역시 단숨에 술잔을 비웠는데요. 김 과장이 전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집에 들어섰더니 이미 가족들은 밥을 다 먹어버린 상태였다네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긴 김 과장이 밥통을 열어봤다는데 밥이 하나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여보, 혹시 밥 없어? 밥 안 먹고 온 거야? 이 시간쯤 집에 와서 밥 먹는다는 거 알면서 밥을 안 해놓고 있으면 어떡해? 늦을 때도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거기 서랍에 햇반 있으니까 데워 먹던지 해. 김 과장 아내가 TV에 정신이 팔린 채 대충 대답했고 결국 김 과장이 햇반을 데워 남은 반찬과 함께 대충 밥을 먹은 후 아내를 식탁으로 불렀다네요. 여보, 할 말 있으니까 잠깐 여기 앉아봐. 왜?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얘기하자. 급한 일이니까 부르는 거 아니야. 순간 분노가 치민 김 과장이 버럭 외치자 그제서야 아내가 민그적거리며 식탁에 앉았답니다. 아내가 앉자마자 김 과장에게 따져 물었다네요. 대체 뭔 일인데 그래? 곧 회사를 나와야 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 같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뭐? 회사를 나오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회사에서 공구사직 명단에 올랐고 곧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 김 과장 입에서 공구사직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오자마자 아내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답니다. 공구사직이면 회사에서 잘린다는 말이야? 대체 일을 얼마나 못했길래 공구사직을 당해? 당신 진짜 한심하다. 아내의 반응에 크게 실망한 김 과장이 겨우 말을 꺼냈다네요.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하지만 아내가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계속해서 쏘아 붙였답니다. 내가 못할 말 했어? 아니 도대체 회사에서 일을 어떻게 했길래 잘릴 수가 있어? 내 친구 미진이 남편은 벌써 회사 임원이 됐다고 하던데 당신은 만년 과장만 하다가 결국 잘린 거네? 그럼 이제는 어떡할 건데? 애들 학비는 어쩔 거냐고? 김 과장이 씁쓸한 한숨과 함께 대답했다네요. 애들도 이제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자금 대출도 알아봐야지 별 수 있겠어. 그 말에 아내가 더욱 격분하며 소리쳤답니다. 뭐? 학자금 대출? 그게 애비라는 사람이 할 소리야? 이래서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했어야 했는데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결국 김 과장도 참지 못한 채 외쳤다네요. 당신 진짜 말 다 했어? 평생을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뼈 빠지게 일한 사람한테 위로의 말은 못해줄 망정 그게 할 소리야? 그딴 걸 기대한 내가 바보 멍청이지. 위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회사 그만두면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인데 내가 지금 위로해주게 생겼어? 당장 일자리 알아봐. 안 그러면 난 당신이랑 하루도 못 살아. 김 과장 아내가 마구마구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치 제게도 곧 닥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곧 침묵을 깨고 김 과장의 무거운 한숨과 함께 다시 입을 열었는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한이 묻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정 과장, 내가 말이야 회를 참 좋아해. 근데 가족들은 다들 회를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 회 한 번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 본가에나 가야 어머니가 정성껏 회를 준비해 주시거든. 문제는 그마저도 아내랑 애들이 비린내 난다고 난리를 치다 보니 늘 혼자 멀찌감치 떨어져서 겨우 먹고 냈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인생을 헛살았던 것 같아. 김 과장이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기에 제가 그의 등을 토닥여줬는데요. 저 역시 김 과장과 같은 입장이었기에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잠시 후 무거운 정적을 깨고 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김 과장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더니 마치 전날 아내의 모습을 곱씹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어제 아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 난 말이야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참이야.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 과장 인생을 살아갈 참이라니. 제 무릎에 침울한 얼굴을 한 채 그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랑 이혼까지 생각 중이야. 저런 여자랑 남은 생을 함께 살아봤자 내 인생만 불쌍해지지 않겠어? 이혼하고 본가에 내려가서 어머니와 함께 농사 지으면서 살아갈 참이야.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해도 집에 가면 햇반이나 데워먹는 신세인데 이러고 살아서 뭐하겠어. 첫째는 이미 취업했고 둘째랑 셋째도 대학생이니까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으면서 각자 알아서 살아가라고 해야지.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갈 참이야. 제가 다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도 자식들은 챙겨야 하지 않겠어? 김 과장이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자식들 농사도 잘못 지었어. 셋 모두 이루 한마디 없이 입이 대빨 나와서는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 다 내 잘못이지 내가 누굴 원망하겠어. 그러니 이번 기회에 정 과장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물론 가족도 소중하지만 내 인생도 소중하잖아.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말을 마친 김 과장이 다시 술잔을 쓸쓸히 비웠습니다. 그러면서 회를 입안 가득 밀어넣는 그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조금 기이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회를 마구잡이로 씻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무언의 고통을 담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그가 고개를 깊게 숙인 채 눈물을 떨궜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곧 제게도 닥칠 운명을 어렴풋이 느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김 과장은 술에 취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감정의 기복을 보였어요. 평생 가족들을 위해 헌신해온 그였으나 가족들로부터 받은 서운한 대접에 깊은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며 위로의 말조차 선뜻 건넬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술잔을 기울였고 김 과장은 가족들에게 빨리 사실을 알리라고 조언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며칠 후 금요일 저녁 집에 들어와 식사를 마친 후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사실 할 말이 있는데 놀라지 말고 들어봐. 아내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입을 뗐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진지한 거야? 그 말을 들으며 말문이 막혀버렸는데요. 평소 아내가 지독하다고 할 정도로 돈에 집착하는 성향을 보였던 터라 김 과장 아내보다 더 심한 말이 나오지 않을까 더럭 겁부터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나한테 그럴 리가 없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려 애쓰고 있었는데요. 복잡 미묘한 제 표정을 예리하게 살피던 아내가 마치 뭔가를 직감한 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놀라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말고 얼른 말해봐. 결국 생각을 정리하고 깊은 한숨과 함께 고백했어요. 그게 사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상담을 했는데 말이야. 내가 공고사직 명단에 들어가 있더라고. 아내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회사를 나와야 한다는 거네? 그렇지. 회사에서 나와야 할 것 같아. 잠시 집안에 정적이 흘렀고 곧 아내가 조심스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권고사직 얘기는 언제부터 나왔던 거야? 그게 한 달 전부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 우선 애들은 급한 대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보험도 다 정리하고 이제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것 같아. 이게 다 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 당신이랑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 마치 단죄의 대상이라도 된 듯 제가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는데요. 아내의 입에서 어떤 말이 새어나오든 견뎌낼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그게 당신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보다 그동안 당신 마음고생 많았겠네.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에 놀란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자 아내가 다시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괜찮아. 당신 같은 사람을 내보낸 그 회사가 바보 멍청인 거지. 당신은 쫄 거 없어. 당신한테는 나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도 이제부터 돈 걱정을 해야 하니까. 제가 여전히 불안한 목소리로 입을 뗐지만 아내가 씩 웃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재벌이 아니고서야 돈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여보, 잘 생각해봐. 그까지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 아니겠어? 근데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잖아. 그러니 뭐가 걱정이겠어? 말을 마친 아내가 주먹을 불끈 쥐며 딸과 아들을 불렀습니다. 영주야, 그 매운 족발이랑 매운 닭발 그리고 치킨도 한 마리 시켜라. 영민이는 가서 술 좀 사오고. 아내의 말에 딸이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엄마, 지금 매운 족발이랑 매운 닭발이라고 했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잘못 들은 거 아니니까 얼른 시켜봐. 아내의 말에 딸이 배달앱을 켜더니 음식을 주문했고 아들은 불이 나게 술을 사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평소 저는 매운 음식을 즐기는 편이었지만 건강을 위해 아내가 자주 먹지 못하게 막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내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잔뜩 시키는 모습에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여보,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야? 보니까 당신 밥 먹는 둥 마는 둥 했잖아. 이럴 때일수록 배부르게 먹어야 힘이 나는 거야. 오랜만에 당신 좋아하는 음식들 실컷 먹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상의해보자고. 여보, 정말 고마워.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나왔지만 아내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서랍을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잠시 후 아들이 술을 사서 집으로 들어오자 아내가 딸과 아들을 거실에 앉혀놓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회사에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니들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빠, 정말 회사 그만둬야 해? 아빠가 미안하다. 고개를 숙인 채 아이들에게 사과하자 딸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뭐가 미안해. 지금까지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 말대로 맛있는 거 먹고 힘내자. 정말 고맙구나. 울컥한 마음에 가족들을 둘러보던 순간 아내가 조용히 여러 개의 통장을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날이 올까봐 내가 오래전부터 준비를 좀 해놨어. 준비라니? 내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겠어. 혹시라도 비상사태가 생기면 대비해야 하니까 그랬던 거야. 우선 통장 좀 확인해봐. 고개를 숙여 통장을 확인해봤는데요. 여러 개의 통장 뒷면에는 생활비, 아이들 학비, 비상금 등 용도가 다양하게 적혀 있었어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통장을 바라보자 아내가 재촉했습니다. 여보, 안에 금액도 확인해봐야지. 아니, 이게 다 무슨 돈이야? 방금 말했잖아.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모아둔 거라고. 이렇게 큰 금액을 어떻게 모은 거야? 생활비 아끼고 아껴서 모은 거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분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쫄지 말고. 그동안 내가 잔소리한 거 이제는 이해가 됐지? 제가 감탄하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진짜 대단하다. 당연하지. 이래봬도 내가 정연수 아내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같이 이겨내자. 아내가 든든한 표정을 짓고 있던 사이 딸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비장한 얼굴로 다시 나왔는데요. 딸의 손에도 또 하나의 통장이 들려 있었어요. 아빠, 나도 있어. 이건 또 뭐야?
어릴 때부터 받은 세뱃돈이랑 용돈 모아둔 거야. 엄마가 대학 입학할 때 줬는데 나도 아껴뒀거든. 통장을 펼쳐본 순간 예상보다 큰 금액에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봤더니 아내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우리 딸이야. 영주 앞으로 들어온 세뱃돈이랑 친척들한테 용돈 받은 거 고스란히 넣어놨거든. 거기다 돌잔치 날 들어왔던 돌반지도 금값 올랐을 때 팔고 통장에 넣어줬는데 이걸 안 쓰고 그대로 모아뒀나 보네. 우리 딸 대단하다. 당연하지. 엄마 아빠 딸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아빠, 나 이제 1년만 있으면 졸업이야. 이 돈으로 학비 충분하고 취업하고 나면 내가 벌어서 동생 학비도 될 테니까 아빠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때 아들이 해맑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통장 있어. 그리고 앞으로 아르바이트도 할게. 그 밝은 미소에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뒤 마치 지옥 속을 걷는 기분이었는데 가족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아도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야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내가 또다시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그동안 내가 비상사태를 준비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 몇 년 전에 은영이 남편이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서 은영이 내가 엄청 고생했거든. 물론 나는 그전부터 플랜 A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은영이네를 보면서 플랜 B도 준비했어. 플랜 B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동안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회사만 다녔는데 아내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에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가 플랜 B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은영이네를 보니까 돈도 문제지만 은영이 남편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은영이가 마트 계산원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는데 경력직을 우대해서 뽑더래. 공장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것도 알아봤다는데 텃세도 심하고 그런 것도 인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나 봐. 결국 은영이 남편이 배달 일을 시작했어. 뭐? 은영 씨 남편이 배달 일을 한다고? 근데 그 말 듣고 생각해보니까 이직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암튼 은영이 남편이 마냥 놀 순 없으니까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은영이가 울면서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남편만 고생한다고 하더라고. 물론 지금은 은영이도 남편 따라서 배달 일을 돕고 있긴 한데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능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준비한 게 있어. 그게 플랜 B야. 뭘 준비했다는 거야? 제 말에 아내가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식당 말이야. 우리 거기 가서 일하자. 뭐? 어머니 식당에서 일을 하자고? 당신 어머니랑 성격 안 맞는다고 했잖아. 그러다가 싸움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여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 은영이 말 들어보니까 배달 일이 정말 힘들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건강이 우선이니까 돈을 조금만 받더라도 어머님 식당에서 일을 하면 될 것 같아.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어머님께도 이미 다 말씀드려놨어. 만약 플랜 B가 가동되면 어머님이랑 한 편 먹기로 단단히 약속했거든. 아내의 말은 현실적이었기에 저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며칠 후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연락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더 놀라웠던 건 어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애미한테 얘기는 대충 들었어. 못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네가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애미 말처럼 그 회사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지. 그래도 넌 애미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해. 순간 어머니 입에서 나온 뜻밖의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는데요. 평소 어머니와 아내는
사이가 썩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저를 키우셨고 그 과정에서 성격이 단단해지셨다 보니 말투 자체가 투박하고 톡톡 쏘는 말투였어요. 문제는 아내 또한 참고 넘기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자연스레 다툼이 잦았고 어머니는 아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어머니 입에서 아내 칭찬이 연달아 터져나왔거든요. 내가 그동안 애미를 오해하고 있었지 뭐야. 넌 모르겠지만 애미가 주중에 여기 와서 일을 도왔어. 네? 집사람이 식당에 갔다고요? 그게 벌써 1년이 넘었어. 처음에는 불편해서 오지 말라고 했지. 근데 플랜 B인가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애비가 퇴직하면 다시 취업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일을 배워둬야 한다는 거야. 나한테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책임지고 자기를 가르치라고 하지 뭐야. 그때가 떠오른 듯 어머니가 피식 웃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뭐 저렇게 뻔뻔한 애가 다 있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애비를 생각하는 마음이 갸륵하더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시어머니 식당에 와서 일을 배우겠다고 하겠어. 특히나 나랑 애미 사이가 좋지도 않은데 말이야. 그 뒤로 애미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서 일을 했어. 그렇게 시작한 게 벌써 1년이 넘었고 말이야. 어머니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조용히 물었어요. 근데 왜 저한테는 말 안 했어요? 애미 말이 애비 퇴직 준비한다고 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면서 그냥 말하지 말자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평일날 하루도 안 빠지고 와서 나랑 같이 일했어. 덕분에 가게 매출도 좋아졌고 요즘은 하늘을 나는 기분이라니까. 가게 매출이 좋아졌다니요? 그렇다니까. 애미가 보통 머리가 좋은 게 아니야. 사실 우리 가게 근처에 있는 순댓국밥집이 새로 생긴 뒤로 매출이 많이 줄었었거든. 근데 애미가 이것저것 바꿔보자고 해서 바꿨더니 요즘은 손님이 확 늘었다니까. 의사 양반이 입소문을 내줘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 의사라니요? 무슨 의사요?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인데 그 양반 때문에 근처 의사들도 엄청 많이 찾아오고 인터넷에다 소문도 내줘서 매출이 더 늘었다니까. 바빠서 오래 통화 못하니까 궁금하면 애미한테 물어봐. 암튼 넌 장가 잘 간 줄 알아. 세상에 애미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어머니가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해졌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어머니랑 통화했거든. 근데 당신 덕분에 가게 매출이 엄청 늘었다고 하시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답했어요. 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시장 조사할 겸 내가 근처 순댓국밥집에서 몇 번 밥을 먹다 보니까 거기 직원들이 혼자 오는 손님들한테 유독 불친절하더라고. 식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얼마 뒤에 한 손님이 혼자 우리 식당으로 들어온 거야. 그때 많이 바쁠 때였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평소처럼 자리 안내해드리고 따뜻하게 응대해드리니까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순댓국밥집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놨는데 혼자 가는 손님은 대놓고 무시한다면서 투덜대더라고. 그 말 듣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니? 아내가 눈을 반짝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오는 손님을 위한 전용 좌석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니까. 결국 벽 쪽으로 1인용 테이블을 쭉 배치하고 탁자 위에 휴대폰 거치대도 설치했거든. 그랬더니 그 손님이 다시 찾아와서 완전 감탄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근처 병원 의사더라고. 그 뒤 동료 의사들한테 우리 가게를 추천해줬어.
그리고 그 동료들이 입소문을 내면서 손님이 점점 늘기 시작한 거야. 아내의 말을 들으며 그저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내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손님이 몰려오니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어. 사실 별거 아닌데 이렇게 될 줄 나도 몰랐다니까. 처음에는 아내의 말이 믿기 어려웠지만 막상 식당에 가보니 현실은 더 놀라웠습니다. 콩나물 국밥을 먹으려고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어머니와 아내는 한시도 쉬지 못할 만큼 바빠 보였거든요. 특히 아내는 영업에 타고난 사람처럼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해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이끌고 세심한 배려까지 놓치지 않았으니까요. 그 결과 식당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덕분에 저도 어머니 식당에서 일을 하며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매출이 좋다 보니 오히려 회사 월급보다 수익이 더 좋은 편이었어요. 덕분에 더는 생계를 걱정할 필요 없이 식당에서 일하며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김 과장의 식당을 찾아왔는데요. 가게 안을 둘러보던 김 과장이 한참 동안 아내를 바라보며 감탄하듯 말했어요. 이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한다니까. 근데 전처를 선택한 것도 내가 만든 운명 아니겠어. 내가 누굴 원망하겠어. 전처라니 정말로 이혼한 거야? 김 과장이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도 마. 회사 그만두자마자 이혼해달라고 하길래 그냥 쿨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줬어. 몇십 년을 같이 산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 실업자가 되는 순간 그렇게 쉽게 등을 돌릴 줄은 진짜 몰랐거든. 김 과장의 말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 과장은 아내한테 진짜 감사해 하고 살아야 해. 세상에 정 과장 아내 같은 사람 없거든. 그가 마지막으로 제 어깨를 툭 치며 인사한 뒤 조용히 가게를 떠났습니다. 한동안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내를 선택했던 것에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시선을 돌렸는데요. 여전히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손님을 정성껏 맞이하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가슴 깊이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했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막막한 순간도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현실을 직시하고 묵묵히 준비해준 아내 덕분에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아내를 닮은 착한 아이들까지 있으니 세상에서 제가 가장 큰 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가 제 옆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을 담아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